새벽 2, 3시에 자꾸 깨시나요? 저녁밥만 바꿔도 눕자마자 잠이 쏟아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수면제도 복용하시고 좋은 베개도 바꿔보시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시는데 왜 이상하게 새벽에 계속 깨실까요?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피곤하고 컨디션도 나빠지고 이런 고민으로 병원을 방문하시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먹어온 저녁 식단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잠은 그냥 피곤하면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5년간 수만 명의 수면장애 환자를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3가지 저녁 식품을 바꿔드린 분들에게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숙면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67세 김옥분 어르신은 단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서 제 진료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5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면 장애와 불면증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사실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수면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몰랐던 게 제 의사 생활에서 제일 아쉬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어르신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1세 박정희 어르신은 3주 만에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났고 73세 이강수 어르신은 한 달 만에 새벽 3시에 깨던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잠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가 개선되고 심지어 관절 통증까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수면이 전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수면 장애 문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국갈 필요 없이 저녁 식탁에서 10년 전 깊은 잠을 되찾는 비결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치명적인 저녁 식사 실수와 올바른 수면 식단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지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40대부터 매년 10%씩 감소합니다. 40대부터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보충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은 잠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저녁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잠의 역할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회복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하듯이 뇌세포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독소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수면 부족과 치매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호르몬은 계속 필요합니다.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자, 그럼 이 깊은 잠이 부족하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요? 의학적으로 확인된 6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금 한 말도 까먹게 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깁니다. 이는 수면 중에 우리 몸이 면역 세포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고 혈압도 오르내림이 심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우울감과 짜증이 늘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많아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체중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과식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자면 야식을 찾게 되고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피곤하면 운동할 의욕도 떨어져서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여섯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경직되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9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밤에 잠은 못 자고 낮에는 졸려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단을 살펴보니 흰쌀밥에 자극적인 반찬들이 대부분이더군요. 특히 저녁 늦게 라면을 드시거나 야식으로 치킨을 드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서 어떤 날은 6시에 드시고 어떤 날은 9시에 드시고 했습니다. 식사량도 들쭉날쭉해서 배고프다고 과식하는 날도 많았고요.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이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저녁을 먹었는데 왜 잠이 안 올까의 진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도 그것이 숙면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흡수는 훨씬 적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잠은 자꾸 얕아지는데 먹은 음식은 숙면에 도움이 안 되니까 계속 깨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르신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30% 낮았습니다. 이게 바로 새벽에 자꾸 깨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6와 칼슘 수치도 낮았는데 이런 영양소들이 모두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는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저녁 식사로는 부족합니다. 숙면 유도를 위해서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6 같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원료를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마그네슘은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진정시켜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칼슘은 뇌에서 멜라토닌 합성을 돕고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위장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감소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80% 흡수되던 영양소가 60대에는 50% 정도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의 운동성도 떨어져서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녁을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밤새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맞춤 수면 식품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무거운 음식을 소화하느라 몸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위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고 당연히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해서 가슴이 쓰리고 답답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실제로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잠을 만드는 공장의 원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만 잔뜩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수면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혈당만 급격히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새벽에 저혈당으로 깰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셋째, 저녁 늦게 먹어도 부담이 없을 만큼 소화가 쉬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위해서는 위장이 편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위장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저녁을 먹으면 자기 전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수 있죠. 그래서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가볍게 수면 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식품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면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저렴한 것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천연 수면제 3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그거 단순한 과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나나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105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수면제 한 알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과 비슷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의 진짜 비밀은 마그네슘과 칼륨에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마그네슘 28mg, 칼륨 358mg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생 바나나보다도 더 좋은 건 약간 익은 바나나입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가 트립토판 함량이 30% 더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에 검은 점이 생기면 상했다고 생각해서 버리시는데 그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을 때입니다. 물론 너무 물러져서 검게 변한 건 안 되지만 껍질에 갈색 반점만 있는 정도는 최고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의 숙성도에 따른 수면 효과를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녹색 바나나보다 노란 바나나보다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수면 유도 효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숙성 과정에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면서 트립토판의 뇌 전달이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더 쉽습니다. 녹색 바나나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릴렉스 모드로 전환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수면 호르몬이 있어도 뇌가 흥분 상태면 잠이 안 오는데 마그네슘이 있어야 실제로 잠이 옵니다. 마그네슘은 뇌에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돕습니다. 가바는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이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뇌가 계속 각성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0중 8구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이런 증상도 완화시켜서 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꼭 필요한 보조 인자입니다. 아무리 트립토판이 많아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타민 B6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64세 채영이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바나나 한 개를 꾸준히 드신 지 10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3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잠들기가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일주일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변비까지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가 없어지니까 몸이 더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바나나는 수면, 소화, 변비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삼박자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죠.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 생성도 늘어납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곧 수면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구워서 드시면 단맛이 더 나면서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오븐에 5분 정도만 구우시거나 프라이팬에 버터 없이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구운 바나나는 트립토판의 생체 이용률이 20% 더 높아집니다. 열을 가하면 바나나의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영양소가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우면 단맛이 더 강해져서 디저트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조금 뿌리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향도 좋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나나를 얇게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두는 것입니다. 얼린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갈면 천연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스무디가 됩니다. 여름철 더울 때 시원하게 즐기기 좋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그냥 칼슘 보충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아까운 생각입니다. 우유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숙면 음료입니다. 우유의 비밀은 카제인 단백질에 있습니다. 카제인이 소화되면서 천천히 트립토판을 방출해서 밤새 지속적으로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시간차로 작동하는 수면제처럼 우유의 단백질이 천천히 분해되면서 계속 숙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트립토판은 새벽에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반 우유보다도 더 좋은 건 따뜻하게 든 우유입니다. 따뜻한 온도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전을 살짝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발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람은 천이 떨어질 때 졸음이 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천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 200ml에는 무려 12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칼슘은 220mg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수면제 보조 성분으로 사용되는 칼슘 함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유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 200ml에는 단백질도 약 6구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뇌에서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시키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혈중 칼슘 농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칼슘은 또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합니다. 칼슘이 충분하면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몸 전체가 릴렉스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경련이 일어나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한 우유의 락토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세로토닌 생성도 도와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장내 환경이 좋아야 뇌에서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 장의 상태가 뇌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장에 염증이 있거나 나쁜 균이 많으면 뇌에도 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우유의 효과를 본 68세 이순옥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9시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셨는데 2주 만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9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우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데워서 꿀을 조금 넣으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었대요.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잠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절염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까 염증이 감소해서 관절 통증도 완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수면은 전신 건강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드셨는데 수면이 개선되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줄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유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매일 마셔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잔으로 수면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유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우유의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루 한 잔의 우유로 수면도 챙기고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우유를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을 한 티스푼 넣으시면 단맛도 나면서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의 뇌 전달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또는 계피 가루를 조금 넣으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향도 좋아집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계피의 향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 우유에 꿀까지 넣으면 정말 맛있는 천연 수면 음료가 완성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코코아 가루를 조금 넣는 것입니다. 코코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수면 효과를 높여줍니다. 다만 코코에는 카페인이 소량 들어있으니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냥 견과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호두를 너무 우습게 보셨습니다. 호두는 자연산 멜라토닌 공장입니다. 호두의 비밀은 바로 그 안에 실제 멜라토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호두 28개는 무려 3.6 마이크로그램의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멜라토닌 보충제 한 알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공 멜라토닌과 달리 호두의 천연 멜라토닌은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듭니다. DHA와 EPA 같은 오메가3가 뇌혈관을 개선해서 수면 중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수면 호르몬이 있어도 뇌로 전달이 안 되면 소용없는데 호두의 오메가3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호두가 이를 개선해줍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호두 100개는 트립토판이 170mg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호두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수면 호르몬 생성 효율이 높습니다. 호두 100개는 단백질이 13그루그 정도 들어있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이 트립토판을 포함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호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공급해주는 완전 식품입니다. 호두의 지방산 조성도 특별합니다.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면서 뇌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호두의 비타민 E가 뇌세포를 보호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비타민 E가 이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2세 박기석 어르신은 호두를 꾸준히 드신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에 깨던 습관이 사라졌고 아침까지 푹 잠을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낮에 졸음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매일 저녁 9시에 호두 5개에서 6개를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호두 맛이 씁쓸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꿀을 발라 먹으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었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잠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2주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준 것입니다. 수면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긴 셈이죠.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50에서 120으로 낮아졌고 HDL 콜레스테롤은 40에서 50으로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호두를 꾸준히 먹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드시라고 하셨대요. 호두의 또 다른 장점은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시죠? 호두의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마치 뇌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뇌 기능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수면과 두뇌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호두는 예로부터 브레인 푸드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별명이죠. 실제로도 호두 모양이 뇌와 비슷하고 효능도 뇌에 좋다니 신기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호두가 머리에 좋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의학에서도 호두는 뇌를 보하는 식품으로 여겨왔습니다. 신장을 보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를 증명한 셈이죠. 실제로 호두에는 뇌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호두를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을 까서 그냥 드셔도 좋지만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맛이 더 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또는 잘게 부셔서 요구르트나 우유에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호두를 볶을 때는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만 볶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살짝 고소한 향이 나면 불을 끄고 식히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호두를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호두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소화가 더 쉽고 영양소 흡수도 빠릅니다. 믹서에 호두를 넣고 곱게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바나나의 경우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10싹 정도 들어있어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 개 정도만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신 후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반 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하루 칼륨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나 배 같은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로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거나 두유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을 분해해 놓은 것이라 유당불내증이 있어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6개 정도가 적당하고 과도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 100개는 610바칼로리나 들어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6개 정도면 약 40kg, 260칼로리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호두를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식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잘못 조합하면 좋은 식품도 효과가 반감되고 잘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좋은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우유의 카제인이 만나면 밤새 지속적으로 수면 호르몬을 공급합니다. 바나나 우유 스무디 한 잔이면 천연 수면제 완성입니다. 바나나 1개와 우유 200ml를 믹서에 갈아서 따뜻하게 두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한 티스푼 넣으면 더 맛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 스무디는 소화도 쉽고 영양소 흡수도 빨라서 자기 전에 마시기 딱 좋습니다. 호두와 꿀도 찰떡궁합입니다.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에 뇌 전달을 도와줍니다. 호두 대략 6개, 꿀 한 티스푼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꿀의 단맛이 호두의 쓴맛을 중화시켜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꿀은 천연 감미료로 설탕보다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꿀에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꿀은 칼로리가 높으니 한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카모마일 차도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카모마일의 아피제닌 성분이 우유의 수면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카모마일 티백을 우려내서 드시면 됩니다. 카모마일은 예로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된 허브입니다. 카모마일은 진정작용이 뛰어나서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카모마일 우유차는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해주는 완벽한 수면 음료입니다. 바나나와 아몬드도 좋은 조합입니다. 둘 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나나를 먹고 아몬드 3개에서 4개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도 호두처럼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또 다른 좋은 조합은 체리 주스와 호두입니다. 체리에도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호두와 함께 먹으면 수면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다만 체리 주스는 당분이 많으니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식품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한 2시간 전에 먹어야 소화도 끝나고 수면 호르몬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잠